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기능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상단 메뉴에서 맨 뒤쪽에 창 그리고 레이어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은 레이어 보조창이 나오는데요. 이 보조창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보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치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레이어에는 이미지가 하나, 배경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배경 이미지를 하나 똑같은 걸 한번 복사해 봅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복제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복제 창이 나타납니다.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확인 눌러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 사진에서 수정하려고 하는 색상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바닥이 지금 얼음이고 그 얼음에 얼어붙은 단풍잎인데 얼음을 조금 더 푸른색 계열로 바꾸고 단풍잎은 붉은색 가을에 보이는 깨끗한 붉은색 계열로 좀 바꿔서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번 보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배경을 수정을 할 텐데요. 배경 복사 레이어가 지금 선택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상단의 필터 메뉴에 가시면 카메라 로우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카메라 로우를 열면 우측에 여러가지 조절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 조절 기능들 중에 맨 위에 있는 온도 부분에 조절 바가 있거든요. 조절 바 부분을 클릭하시고 왼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푸른빛이 감도는 얼음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확인. 이 농도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만큼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정도의 푸른색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자, 하나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단풍잎 부분의 색깔만 바꿀 겁니다. 지금 배경 복사에는 얼음의 푸른색, 그 다음에 배경 레이어에는 단풍 부분만 수정을 할 건데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클릭 선택을 하시고 배경 복사 앞쪽에 있는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눈 아이콘이 꺼지면서 배경 이미지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배경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 얼음은 상관없습니다. 얼음은 배경 복사 레이어에 있으니까 배경에서는 단풍잎의 색깔만 보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필터, 아까처럼 필터 카메라 로우 열고 이번에는 온도를 오른쪽으로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배경에서는 단풍잎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경 복사에서는 얼음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배경 복사 레이어의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하셔서 눈을 켜주시면 이제 배경 복사가 보이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배경 복사에서는 얼음 부분, 배경 레이어에서는 단풍잎 부분이 필요한 거니까 배경 복사 레이어에서 요 단풍 이미지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면 그 밑으로 배경 이미지에 있는 단풍 부분만 보이게 되겠죠. 그 과정은 레이어 마스크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레이어 창의 하단에 보시면 이와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배경 복사 레이어 옆에 자그마한 또 하나의 그 이미지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레이어 마스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흰색이 채워져 있죠. 이 마스크에는 블랙에서부터 화이트 단계의 농도만 채색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이 채워질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가 안 보이는 영역이고 흰색 부분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영역에다가 블랙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정경색이 블랙인데 블랙이 아니시면 클릭하시고 어떤 색이든 클릭해서 이 동그라미 부분을 맨 왼쪽 하단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블랙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검은색을 블랙을 채우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Alt 딜리트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컨트롤 딜리트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뉴에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편집 메뉴에서 7 내용은 정경색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지금 레이어에서 보여지는 것만큼 검정색으로 채워진 만큼은 배경 복사 레이어에서는 가려진 겁니다. 배경 레이어를 한번 눈을 꺼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 체크 무늬가 보이는 것은 투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가린 겁니다. 다시 배경 레이어를 체크해서 보신 후에 이번에 회색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만큼을 선택을 하고 정경색을 클릭해서 중간 정도의 회색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고 정경색을 채워봅니다.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왼쪽에 회색을 채운 부분에서는 배경 복사 레이어가 50% 정도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검정색을 채운 이 부분은 100% 투명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번짐 효과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적용하셔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만큼을 전체 선택해서 흰색으로 채우겠습니다. 흰색은 배경색이죠. 그래서 7 배경색 내용은 배경색 확인.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불투명도가 있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 배경 복사 레이어에서 단풍잎이 있는 부분만 가려주면 배경에 있는 단풍잎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패치 도구 바로 밑에 붓처럼 생긴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만듭니다. 다시 정경색을 클릭하셔서 마우스 포인트를 좌측 하단에다 위치한 다음 확인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바 바로 밑에 있는 옵션 바에서 모드 부분을 표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단풍잎 부분의 이미지 부분만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검정색을 칠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정색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레이어 마스크에서 보시게 되면 조금 칠해진 것이 보일 겁니다. 레이어 마스크에 검정색을 칠하면서 배경 복사 레이어가 갖고 있는 단풍잎 부분이 점점 가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를 20% 정도로 칠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칠해지니까 여러 번 칠해서 점차 투명도를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경 레이어에 보게 되면 단풍잎 모양으로 검게 칠해졌다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정도로 가려졌으면 이제 얼음 부분의 배경과 그다음에 단풍잎 부분의 색상을 한번 추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배경 복사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면 이제는 이미지 부분이 선택된 겁니다. 이 상태는 이미지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곡선을 선택합니다. 상단의 이미지에서 조정, 곡선 또는 영문 버전에서는 커브라고 되어 있죠. 곡선을 선택하시고 배경을 한번 조금 더 어둡게 내려보겠습니다. 살짝. 자, 확인. 자, 이번에는 배경에 있는 단풍잎 부분의 색상 조정이죠. 자, 배경. 자, 단풍잎은 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단 이미지에서 조정, 색조 채도라는 도구를 한번 메뉴를 꺼내 봅니다. 자, 색조 채도. 색조 채도 밝기는 색의 세 가지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상을 변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채도를 변경하는 부분, 명도, 밝기를 변경하는 부분, 이렇게 되겠죠. 자, 채도를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채도를 끌어올리고요. 색조를 조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가을에 붉은 단풍 모양 그런 색상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와 같이 배경 쪽에 있는 단풍잎 색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약간 얼룩진 부분이 보이죠. 이런 부분은 아까 레이어 마스크에서 블랙을 칠할 때 조금 범위가 넓게 칠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시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 이번에 흰색을 조금 더 칠해주면 됩니다. 흰색으로 바꾸는 방법은 색상 요 칩에서 위에 있는 화살표를 한번 클릭하시면 정경색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더 칠해진 부분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조금씩 다시 가려줍니다. 자, 이쪽 부분도 가려주고요. 여기도요. 자,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거의 완성된 이미지입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몇 가지 잡티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지워 주겠습니다. 이 잡티가 보이는 부분은 배경 복사 레이어죠. 그래서 배경 복사 레이어의 이미지 부분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한 다음 자, 패치 툴을 이용해서 지우려는 이미지를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패치 툴을 드래그 영역을 만들고 클릭 드래그해서 다른 이미지로 대체해 놓는 거죠. 다시 화면 이동할 때는 손바닥 도구, 즉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화면 이동 툴로 바뀌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영역을 만들고 이미지 지우고, 이런 부분도 미세하게 보이면 지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덩어리가 크죠. 이럴 때는 도장 툴을 사용합니다. 도장 툴을 선택하시고 도장의 사이즈는 대괄호 열고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변경하시면 되고요. 자, 대체하려는 영역으로 가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Alt 버튼 떼고 지우려는 위치로 이동하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다시 Alt 버튼 누르고 클릭,
Alt 버튼 띄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쪽 부분을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복사한 다음에 이동해서 클릭 드래그. 자, 축소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데 있는지, 이쪽에도 있네요. 자,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자,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Alt 버튼 누르고 클릭, Alt 버튼 띄고 클릭 드래그. 이런 부분도 지워 볼까요? 자, 지우기 위해서는 확대를 하시면 되겠죠. 확대를 하시고 Alt 버튼 누르고 클릭, Alt 띄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다시 클릭, Alt 띄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Alt 띄고 클릭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배경 레이어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시고 브러쉬를 사이즈를 작게, 대괄호 열기 버튼이죠. 왼쪽 버튼. 그래서 정경색이 흰색인지 확인하시고, 정경색을 칠하는 거니까 브러쉬는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이쪽 부분도 배경 레이어가 더 보이게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자, 축소해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단풍잎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평을, 기준을 좀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잡기 위해서는 지금 배경 복사 레이어와 배경 레이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칩니다. 레이어 보조창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4개의 줄이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보게 되면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을 선택하시면 이미지가 하나로 합쳐지죠. 이 상태에서 전체 이미지를 회전할 거니까 전체 선택은 선택 메뉴에 보게 되면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컨트롤 A라는 단축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변형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이나 사이즈를 키우거나 할 때는 편집 메뉴에 보시면 자유 변형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 변형, 이 자유 변형을 선택합니다. 자유 변형을 선택하시면 외곽에 8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모서리 부분에 좌우측, 상하 좌우측 상관없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있는 포인트를 조절하는 건데, 이때 이 모서리 부분 포인트보다 약간 바깥으로 벗어나면 마우스 포인트가 회전한다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왼쪽으로 살짝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제야 단풍잎이 똑바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나겠죠. 자, 그러면 각 모퉁이에 보게 되면 검은색으로 표현되죠. 이게 배경색이 보이는 건데 이미지를 확대해서 이 배경색을 가리면 되겠습니다. 모퉁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중앙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키우면 되기 때문에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다 완료가 됐으면 엔터 버튼을 누르던가 아니면 가운데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보정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미세하게 선명도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선명도는 도구에 보게 되면 도구 상자의 왼쪽에 흐림 효과와 같이 있는 선명 효과가 도구가 있지만 이것은 어느 일정 부분만 선명하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필터에 보시게 되면 선명 효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더 선명하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선명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처음처럼 레이어를 하나 복사합니다. 배경 레이어 부분을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레이어 복제 확인해서 하나 복사했죠. 그 상태에서 필터에 보게 되면 기타에 클릭해 보시면 하이패스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하이패스를 선택하셔서 반경을 한 3 정도, 2.5에서 3 정도를 선택을 하시면 2.5 정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누릅니다. 2.5를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미세하게 선명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데이터가 가로 6천에 세로 4천 픽셀의 고해상도 이미지입니다. 고해상도 이미지일 때 2.5 정도 줬고요. 아마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일 경우에는 2.5보다 더 낮은 한 2 정도를 누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배경 복사가 약간 회색으로 변했죠. 회색으로 변하면서 잠깐 확대해 보게 되면 약간의 음영이 보이죠. 이렇게 라인이 음영이 보이는데 이 음영을 보인 상태에서 레이어의 표준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오버레이. 그러면 오버레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메뉴들은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레이어와 겹쳐 보이기 방식인데 어떻게 겹쳐 보일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오버레이를 선택해서 배경 복사와 배경을 서로 겹쳐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배경 복사 앞에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려보게 되면 약간 선명도가 떨어진다라는 걸 느끼죠. 다시 아이콘을 켜서 보게 되면 약간 선명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터에 있는 하이패스 기능을 이용한 선명도 더해주기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축소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 다시 배경을 레이어를 합쳐야겠죠. 우측에 레이어 보조창의 우측에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배경 이미지로 병합. 자, 이렇게 이미지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작업 내역에서 쭉 보시고 맨 위에 있는 이미지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맨 아래 부분을 클릭하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보정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이어를 이용한 간단한 색상 보정과 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